아니 근데 진짜 그 인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기승전결 뭔가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행동 자체를 한번 둘러볼 수 그렇죠.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도 감정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쏟아내는 방법을 애들이 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유치원 다니던 큰애가 유치원을 그려놓고 활활 불타오르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너무 다니기 싫었던 건데 저는 모르고 그냥 가 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로 걔는 거기를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네 감정이 어떤지 말로 표현 못하면 그림으로 그려봐서 부정적인 건 특히 더 이렇게 표현을 하면 화가 좀 반으로 쭉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 방법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내 감정도 쏟아내고 또 남의 감정이 뭔지 이해해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저희 집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라서 저거 보니까 너무 또 가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책 창작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아이들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은유거울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를 하나의 사물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건데 한 아이가 자기를 미역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역? 네, 왜 미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부드럽다. 미역국을 좋아해서. 맞아요. 늘 삶이 흐느적거리나? 아니, 흐느적거리는 거에 집중을 했는데 이 아이는 내가 친구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또 휘청거렸다가 엄마 말을 들으면 휘청거렸다가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제 미역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흐느적거리지만 뿌리를 가진 어떤 존재를 찾아서 거기에 자기를 비추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학생들 생각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역에서부터 그 하나의 사물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 돼서 이제 하나의 서사를 가진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나온 그림책이 바로 이 나의 친구 미역 할머니예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 친구가 할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계속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하면 다른 생각도 들어봐야 귀가 열린단다. 이러면서 본인이 물고기가 돼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했더라고요. 그 학생이 진짜 혼자 이렇게 네, 만든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하죠. 그런 글쓰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네, 아이들의 그렇죠. 네. 글쓰기 능력, 자기 표현 능력이 네. 신장돼서 저런 결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박정희 교수님 어떻게?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특히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그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거를 또 표현하고 하는 기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선생님 하시는 수업처럼 어떻게 생각을 자기 표현해서 같이 공유하고 특히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느끼는 것들은 인성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교육적 접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네. 이렇게 제가 볼 땐 이거 자체도 인성교육이 될 것 같은데 실제 학생들의 어떤 생활 모습에 이런 게 좀 많이 변하게 느껴지세요? 네, 왜냐면 아까 저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정적인 어떤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왜냐면 아이들과 그림책을 창작해 보면 아이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만을 글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이 느낀 이제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랄지 아니면 이제 친구들 간에 가면을 쓴 것처럼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네.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른들이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나 잣대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좀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시원하게 내뱉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인성교육의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기 이현아 선생님 그 사례를 보면서 진짜 인성교육이 교육과정 내에 맞아요. 교육활동 내에 포함돼서 운영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교과 내에서 통합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교과 수업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지적인 부분에서 발달을 많이 촉진하지만 최근에 어떤 그런 교육의 변화들은 그런 지식이라든지 학문적인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발달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민주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런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사실 교과 수업하고 연계가 됐을 때 가장 효과가 높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은 지금 나와 있는 교육과정하고도 잘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다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수업에서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선생님 수업에서 이런 걸 좀 다루려면 어떤 방법들을 좀 많이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내용도 인성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 가르치는 방법, 교사 방법도 그래야 된다. 인성적이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배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서로가 막 배려를 해야 돼라고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라 협동학습처럼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루기에 아이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서로의 의견이 다르을 때 그것들을 배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술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PBL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사가 그것을 안내해주고 촉진해주는 역할로 진행한다면 기존에 있는 인성교육보다 좀 더 풍성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코 쉬운 수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쉽지는 않죠. 김현수 소장님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야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인성교육을 수업 내에 녹여서 운영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많은 좀 시간 투자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교사의 역할 점점 중요해지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실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눈빛이나 표정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 있다 보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오면 인사할 때 이제 손으로 악수 인사를 하면서 제가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최태성 선생님께 직접 한번 악수 인사 청해봐도 될까요? 영광이죠. 아, 태성아, 오늘 아침 너는 무슨 색이야? 저요? 네, 마음을 색깔로 표현해 당황하지 주세요. 마시고. 회색이요. 왜? 무슨 제가 어제 새벽 3시 잤어요. 아이고. 얼마나 새벽 3시에 잤어? 일하다가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면 아이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을 잡고서 색깔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엄마랑 싸워서 아침밥을 못 먹고 나와서 까만색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지금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네. 마음속에 있는 네, 걸. 그걸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던 어떤 자기 마음을 이제 색깔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랑 좀 개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교감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죠, 진짜. 네. 그 사람들하고의 만남이 사실 인성교육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기존의 인성교육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목을 가르치고 그 덕목을 지켜라. 이런 교육이 주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기존 인성교육의 문제점, 한계점이 뭔지 네. 우리 박주 교수님.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인성 그럼 음. 굉장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별로 효과도 없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생각들을 해왔죠.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인성 교육이 선생님 실천하시고 있는 것처럼 사회정서 역량이라고 해서 어떤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활동이나 체험 또 함께 공유하고 표현하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활동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역량 개발에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마음 공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집에서 스스로 마음 공부를 좀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본보기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렇죠. 반성 좀 네.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수반은 전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설선 씨 나오셨잖아요. 육아의 신. 한번 어떤 방식으로 또 이 집에서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하는데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EBS에서 60분 부모라는 프로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한테 공감해주기. 아이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뭐 정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아, 진짜 화났겠네, 속상했겠네, 그랬겠네 라는 식으로 우선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랑 저도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또 승우야, 네 마음은 오늘 어때? 뭐 가윤이는 어때? 마음은 어때? 이 질문에 이게 당황스러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아이들도 많지만 저희 집 아이들은 정말 딱 감정을 딱딱 신나, 화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주고 공감해주고 사실 요즘은 좀 이간질 문제로 둘째가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좀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엄마 걔 뭐 어떻게 했더라라고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난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보길래 약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좀 많아서 저도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왜 중학생, 고등학생 아직도 이 문제가 저희 때도 있었는데 친구 사이 감정 관계가 지금 사실 얘네들 굉장히 힘든 관계인데 엄마도 모를 때가 많아서 저도 누군가 답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참 답이 없으니까 사실은 또 아이마다 다 다르기 다르고.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의 시각에서 아이를 바라봤을 땐 그 짧은 10초 안에 잘못한 게 10가지가 넘어요. 이게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를 다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우와. 그것도 딱 한 번만. 왜냐면 이 지적을 해줄 때 지적의 완결성을 또 이 어른들은 원해요. 완벽히 이거 한 번에 그걸 뜯어 고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딱 한 번만. 왜냐면 이게 한 번 넘어가 버리는 순간 그것은 그냥 잔소리가 돼버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딱 한 번만. 나중에 또 반복할 거예요. 그럼 그때 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긴 안목 속에서 좀 뭔가 좀 이게 변화를 좀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화살이 저한테 오네.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얘기 듣다가 저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는 인상파. 양미간에 주름이 딱 거지는 게. 집에 가시면 그러세요? 늘 웃으시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버럭 아빠. 화를 좀 낼 때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버럭 아빠라고 농담 삼아 놀리는데 정말 그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게 부모로서 먼저 인성교육을 위한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전문가들 보시기에 저 같은 부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가정에서 인성교육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부모이기도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둘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행동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으로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행동을 잘 보여주셔서 일종의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의 롤모델이 되시면 어떨까. 그래서 본인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으로 이제 평소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생활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거를 아마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이 느끼고 그걸 내면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엄마 아빠들 학창 시절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자기가 안 한 걸 더 하게 요구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예. 그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너 아빠 입장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적질이라고 할까? 유 메시지보다는 아이 메시지. 나는 네가 방에서 혼자서 오랫동안 게임할 때마다 아빠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 이런 식의 그 아이 메시지 형태로 나절던법으로 전달하는 건 의미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해결책을 어설프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학생들이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자기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도 좋은 부모는 힘들지 않나 그렇죠. 쉽지 경험적으로 않습니다. 봤을 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도 중요하고 또 가정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가지고 네. 인성교육이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에 좀 더 가치를 좀 둬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랑 그림책으로 인성교육을 할 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항상 떠올리는 게 뭐냐면 그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말들. 이었거든요. 이제 이 작은 그림책을 들고 학교 안팎을 이렇게 오가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교실에서 그림책 창작 같은 게 가능하냐. 아직도 학교에 인성교육이 남아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슬프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주저앉게 그럼요. 이렇게 만드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누구나 믿어줄 때 더 풍성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교육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네, 그런 사회적 인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선생님한테 배우면 아. 다 인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고 발달해 오다 보면서 상당히 경쟁 위주 또 남보다 뭐 앞서려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우선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을 배려하거나 좀 뭔가 절차를 중요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미뤄두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 어떤 경고등 같은 것들을 좀 꺼두고 뭔가 성과 위주로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그쵸? 그리고 조금 더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삶의 목표이자 가치가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성교육 중요성 또 어떻게 지금 인성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의 인성교육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한마디씩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부모나 교사들이 과연 내가 인성적으로 어떠한가에 대한 청사를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나를 돌아보죠. 근데 원래 저를 보려고 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에 대한 알아차림, 나의 인성의 모습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좀 건강한 자기 표현을 통해서 마음의 숨을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호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숨은 코로 쉬지만 마음의 숨은 표현으로 쉰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표현할 때 우리가 마음의 숨을 이렇게 들이쉬는 것뿐만 아니라 내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특히나 누구나 아이라면 자기 그 가슴 안에 자기만의 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잘 쓰는 단어, 잘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어른들이 사려 깊은 눈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보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할 때 저는 아이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인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발현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인성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것 결국은 자기가 존중받고 누군가한테 사랑받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정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누군가한테 배려받고 지지받고 믿어줬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 학교,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성교육의 토양이 먼저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결코 인성이 잘못될 수 없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을 네.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엄마 아빠들이 처음엔 힘들겠지만 아이를 안고 10초 버티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정말 안고 버티기 10초, 20초, 30초 사랑해 하면서 등 두드려 주기를 매일 하면 이제 그 아이의 인성은 정말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좀 많은 부모님들이 다 같이 아이들한테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퇴근 나면 문 앞에서 무조건 일단 10초간은 일단 끼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의식적으로 그냥 끼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미래 교육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정말 그 미래 교육에 참 많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뭐 IT 기기의 발달,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다뤘지만 그러면서 이제 창의 융합형 인간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창의 융합형 인간의 기본은 역시 인성이라고 하는 거. 미래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탄탄한 토대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랑스 사상가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교육, 인간다움을 키우는 교육, 이러한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논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감성교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IQ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EQ의 시대입니다. 자기의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나. 교사들도 감성이나 감정에 대해서 교육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감성 상태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감성을 많이 축적하잖아요. 그럼 나 본래의 모습을 좀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